자, 그러면은 설명이 더 간단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얘는 조금 그래도 필기할 게 있으니까 잠깐 좀그 필기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테스트지를 만들어 놓은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테스트지에는 이제 오형식 구조의 뭐 해석과 예문, 그리고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경우 해갖고 이제 동사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해갖고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예문이죠. 이거 여러분 학교 프린트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다고 한 거예요. 작년이랑 똑같다고. 이 두 문장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 요 정도가 끝입니다. 자, 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요. 오형식 이거 쌤이 사역동사랑 지각동사 설명할 때 얘기했었거든. 자,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려나? 자, 여러분 오형식 구조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너네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었어. 혹시 뭔지 기억나? 목적격 보호. 아 미안해, 내가 귀가 안 좋아서. 오형식이라는 말 또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라는 말, 뭐 이런 멘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뭔지를 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오형식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형식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주술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주술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다라고 해서 주술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형식 구조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얘와 얘가 주어 동사 관계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하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해석할 때는 주어 동사 해석하듯이 하라는 소리예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요.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수십 번을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갖고 응용해서 낼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자, 이거의 응용 버전에 조금 어려운 거를 예시로 하나 보여줄게요. 예시. 저동고등학교 2학년에서 실제로 2년 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이 저동고가 원래 영어 시험으로 되게 악명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신이랑 저동고가 가장 영어로 악명이 높았어요. 최근에는 안국고가 그 위상을 이제 대신 이어받았죠. 자, 어쨌든간 예전에 저동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냐면 어법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올림푸스라는 교재에서 냈던 건데 어떻게 냈냐면 제가 정확한 문장은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요. 좀 오래돼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they, 그 다음에 뭐 동사가 뭐 나왔고,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him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themselves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themselves. 그래서 얘가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거였거든요. 문제가.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 동사가 뭔지 투부정사가 뭔지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 themselves가. 고개가 여기까지 돌았어요. 지우 고개 좀만 더 있으면은 거의 한 180도 돌아갔겠는데. 틀린 것 같아요? 왜요? 목적어의 적어를 쓰는 거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데 주어랑 목적어를 같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럴듯하네요. 네네네. 자,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네, 어떤 거냐면, 잘 봐봐. 얘가 제기대명사잖아요, 명칭이. 여러분 그 문법 시간에 제기대명사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문법 시간에 보통 제기대명사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요? 보통 이렇게 배워요.
뭐 제기대명사는 뭐 셀프 세브즈 붙여갖고 뭐 제기용법이 있고 뭐 강조용법이 있고 뭐 강조용법은 생략이 되고 뭐 오브원 뭐 오브이 셀프는 뭔 뜻이고 바이원 셀프는 뭔 뜻이고 막 이렇게 배우거든요. 저는 그거 다 안 가르칩니다. 저는 왜냐면 다 필요 없거든요. 제기대명사에서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언제 쓰느냐예요.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 의미상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거든.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 의미상 주어랑.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 쓰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게 아니야. 의미상 주어랑 똑같을 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한 문제인데 문장 주어가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랑 themselves가 똑같으니까 themselves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얘는 목적어고 얘는 목적격 보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관계죠. 방금 말했다시피 주어 동사 관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주어는 얘가 아니고 힘이에요. 힘. 됐어요? 왜? 여기가 주어 동사 관계고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됐어? 그럼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 인물일 수가 없잖아요. 얘는 힘이고 얘는 댐이네. 똑같을 수가 없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themselves가 아니라 댐이 정답이에요. 이게 고의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근데 다 틀려왔어. 다 틀려왔어. 별거 아닌 문제잖아.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근데 다 틀려왔어요. 실제로 시험에서. 결국 이 문제는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제기대명사에 대한 문제지만 좀 더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오형식 구조에서 이 관계성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 고등부 애들조차. 심지어 거기에 1등급 받는 애만 2명 있었어요. 그 반에. 근데 걔네도 틀려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니키 한 3대씩 받았거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형식 구조라는 걸 우리가 배울 때는요 항상 유념해둬야 되는 게 바로 기본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이제 주어 동사 관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또 한 번 얘기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에 ing가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ing 어쩌고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이 ing의 정체는 뭘까요? 이 ing의 정체는 뭘까요? 이 정체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목적격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사 구문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아니면 심지어 얘가 때에 따라서 동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ing가 동명사. 동명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spend, 시간, ing 뭐 이런 경우죠. 됐어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잠깐 제외할게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로서 즉 분사가 보어로서 쓰인 경우도 있고 분사 구문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 ing가. 그러면 이걸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알아요? 왜 중요한지 알아? 얘가 목적격 보어로 쓰였냐 분사로 쓰였냐에 따라서 얘가 ing가 답이 될 수도 있고 pp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저는 이 멘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로 볼게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면 이기 쓰고 사물이면 ing 쓰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는 멘트는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이걸 써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이 ing가. 그러면은 얘는 이놈의 의미상주어는 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는 거니까 얘가 목적격 보어로 쓰였다면 ing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분사구문으로 쓰였어. 그럼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무조건 문장의 주어거든요. 그럼 이때는 얘가 ing가 아니라 ed형이 되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ing형이 왔을 뿐인데 이게 분사구문으로 쓰였냐 목적격 보어로 썼냐 이거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 얘가 뭐뭐 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뭐뭐 하는 건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 자체가 오형식 문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자면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해서 끝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법에서 응용해서 낼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처럼요. 고등부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부에서 일반적으로 오형식 구조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안 가르쳐요. 왜? 중등부에서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오형식 하면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 관계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겠지 뭐. 아니 분명 다 배웠고 알고 있을 거고 여러분도 아마 내가 이거 말했을 때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알고 있는 거랑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랑 또 다른 얘기거든요. 무조건 여러분은 오형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것부터 생각나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역동사고 지각동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오형식에서는 얘가 무조건 1순위예요. 얘가 무조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오형식을 학습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명사 보호는 이렇게, 형용사 보호는 이렇게, 그거는 그냥 책 보고 니네 혼자 공부해도 될 정도예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요 녀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요 너무 중요해서요. 별표만 이렇게만 치세요. 엄청 중요한 거라서.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버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예문은 책에 있는 걸로 볼 거니까요. 큰 틀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오형식 구조의 패턴 두 가지. 이것만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형용사가 오는 경우죠. 형용사. 형용사가 올 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뭐 하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뭐뭐 하게. 또는 사실 원래 정석은요. 뭐뭐한 상태로. 원래는 해석은 이게 정석이긴 해요. 뭐뭐하게, 뭐뭐한 상태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명사보호가 올 때죠. 명사보호가 올 때는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끝이에요. 자, 일반적인 명사나 형용사가 말고 다른 애들이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 뭐 투부정사가 온다거나 뭐 동사원형이 온다거나 이렇게 준동사들이 올 때, 준동사들이 올 때는요.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것을. 근데 이제 프린트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오형식 구조는요. 이거 말고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칠판에서. 주어 동사 관계다. 형용사 보호는 이렇게 해석한다. 명사 보호는 이렇게 해석한다. 됐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떤 거냐? 나머지는요. 이제 암기의 영역이에요. 나머지는 암기의 영역. 여러분 그 동사마다 전부 다 몇 형식에서 써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는 동사의 종류가 있고요.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는 동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어떤 거냐? 그 그래머 빌더 교재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요 필기한 요 내용을 좀 보여주면요. 자, 명사보호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게 call 있고요. 두 번째 name 있고요. 그럼 세 번째 make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통적인 건 뭐다? 전부 다 해석을 이걸로 하면 돼요. 뭐뭐로 또는 뭐뭐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People call her dancing queen. 사람들은 그녀를 dancing queen으로 부른다. dancing queen으로 또는 dancing queen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두 번째, name을 쓰는 경우 her mother named her Julia. 자,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줄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줄리아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됐죠? 세 번째, 자, make는 my mom made me a doctor. 우리 엄마는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의사로, 뭐뭐로. 됐나요? 전부 다 명사보호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핵심적인 거는 무엇이다? 요 목적어와 요 목적격 보호는 뭐다? 주어, 동사 관계다. 근데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잖아요.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둘이 동격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동격 관계. 그녀와 댄싱 퀸 똑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래도 그녀와 줄리와 이제 동일한 인물이고요. 역시나 나와 의사 동일한 인물입니다. 명사보호가 올 때는 동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보호가 오는 경우입니다. make, find, keep, liv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make부터 보자면은 뭐뭐 하게 또는 뭐뭐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했죠. 자, 고양이들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다. 즉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find. find는 이 find를 찾다라고 해석하면 초딩이에요. 알겠죠? find는 찾다가 아니고요. 알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내다, 알게 되다. 자, 그들은 책이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책이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자, 세 번째는 이 코트는 킵이죠. 이 코트는 너를 따뜻하게 또는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켜 줄 것이다. 네 번째, 엄마는 이 live라는 것도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라고 해서 거거든요. 어떤 상태로 두다. 그래서 엄마는 그녀의 아이를 외롭게 내버려뒀다. 외로운 상태로 내버려뒀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해석이 어떻습니까?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오형식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그럼 오형식 구조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난이도가 낮은 거는 아까 우리 프린트에 나왔던 요거 있죠. 요거에 뭐 이제 이런 이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써놓는다거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좀 출제해갖고 법상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를 이제 출제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너무 쉽죠, 그거는요. 사실 제일 만만한 거는요. 그 지금 이제 암기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영작으로 내는 게 제일 만만하긴 해요. 영작으로 그냥 한글 주고 영작해라. 왜냐면 형용사 보어를 쓸 때와 명사 보어를 쓸 때 해석적 차이가 있고요. 오형식 구조는 내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 즉 내가 강조한 거에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해석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쓰라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해석을 주고 영작해라라는 문제로 내는 게 가장 만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제가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 주고 작년 시험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저 지금 내일이고. 뭐라고요? 지금 내일이고. 아, 지금 내일이요? 지금 다 못 볼 걸? 일단 줄게요. 다 못 볼 걸? 지금 딴 친구들도 끝낸 사람 수연이 말고 없었어. 근데 소연이도 채점은 나왔어. 얘가
이해가 안 돼. 이게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너무 쌩쌩해. 너무 긴 거 산 거 같아. 이렇게 길어. 그니까. 11인데? 11이면 안 큰데?
한숨 쉬었어요 근데 지금. 뭐 2, 3, 4교시 다 수행했어요. 아 오늘 수행이 3개였어요. 아, 내일도 수행이 있어요. 이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졸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맨 처음에 강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이제 되게 내가 오가면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이제 항상 했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좀 졸아. 아 내가 수업이 재미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좋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면 졸려. 앉으면. 제가요 우리 학원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원장님 수업 한번 들어봐도 되냐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하시는 거를 내가 이제 들어봤었어.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자리 이제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들었단 말이야. 이제 45분 정도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한 30분 됐는데 너무 졸린 거야. 그렇다고 내가 원장님 내가 부탁했잖아. 심지어 내가 부탁을 해서 들어가도 되느냐 했는데 졸 수 없잖아요. 난 또 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졸려 죽겠는데 의자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펜 들고 이게 다리 이렇게 딱 이러고 이제 내가 수업을 듣고 있었단 말이야. 이러고 듣고 있는데 한쪽으로 안 보이게 펜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졸려가지고 잘까봐. 그리고 왠지 이 학생 때 좀 더 유난히 더 졸린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은 좀 잠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은 제가 오늘도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잠들었어요. 네. 그때 일어났는데. 아 그렇죠. 이제 보통 여러분은 그때 일어나시는데 오늘 밤이라. 제가 이제 원래 평상시 한 6시쯤에 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잠이 안 와서 7시 반인가 자서 한 12시쯤에 일어났어요. 제가 좀 많이 잤죠? 4시간 반 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한 4-5시간 정도 자요. 잠을.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 잠에 관련된 썰이 사실 좀 많은데 이제 너무 다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표적인 걸 이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좀 피곤해하니까. 너무 많은데 딱 하나 임팩트 있었던 거.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좀 했었어요. 강사를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그때가 이제 우리 회사 제가 이제 그 모 회사의 이제 연구소에 있었는데 우리 부서가 이제 프로젝트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 거의 그 회사의 사활이 달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 주식도 올랐었어요.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 정도로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원이 한 25명 정도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와서 막 지원까지 와갖고 막 거의 한 50명 가까이가 막 그 넓은 실험실에서 막 이제 막 이렇게 각자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너무 졸린 거야 내가. 진짜 졸려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딱 앉아. 이러고 자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잖아. 다리가 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이거 빨리 정신 차리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편하게 자지 이 생각을 막 이제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칸막이에 이러고 기대고 잤어요. 제가 이러고 기대고 잤는데 자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시계를 봤어요. 시계를 봤는데 3시인 거야. 잠깐만. 그래서 핸드폰을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20몇 통이 와 있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조졌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고 없나 이렇게 나간 다음에 거울을 봤는데 막 눈곱 껴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대충 세수하고 이제 막 앉은 척 점심도 안 먹은 거죠 저는요. 그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딱 이렇게 갔습니다. 일하는 모습. 팀장님이 앉아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이제 부서원들이 있고. 근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날 봤어. 내가 딱 왔어요. 팀장님이 딱 날 보면서 그러더라고. 너 어디 갔다 왔냐? 근데 내가 여기서 온갖 머리를 굴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리를 막 굴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저의 이제 사수였던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보다 8살 많은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막 ROTC 출신이고 막 키도 엄청 크고 되게 무서웠어. 근데 야, 너 나 좀 따라와 이러는 거야. 아, 내가 드디어 오늘 이 형님한테 한 대 맞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끌려갔어. 옥상으로. 회사 건물 옥상이 있었는데 옥상으로 이렇게 갔어. 가는 길에 자판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음료수 하나 뽑아. 아, 형님 괜찮습니다. 뽑아 이씨. 뽑아. 옥상으로 만났어. 야, 담배 꺼내. 담배 피워. 막 이러는 거야. 심지어 그 형님은 담배도 안 피워요. 뭐 이제 하는데 그 형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전에 이제 제가 자리를 비우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저를 찾았대요, 팀장님이. 얘 어디 갔냐? 찾아봐라. 그래갖고 또 어디 가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번 걸렸거든요, 자다가. 그래서 얘 또 어디 가서 자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이 형님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래. 근데 이 화장실 칸이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만 잠겨 있어. 그래서 옆 칸으로 가서 이 변기를 밟고 이렇게 본 거야. 봤는데 내가 이러고 자고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20살?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온 다음에 안 깨우고 그냥 나왔대요. 이 형님. 그때 이제 그 형님이 이제 나한테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요. 20살이면 지금 이제 여진이 언니 나이예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되게 어린 나이인데 그때 이제 뭐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주겠지만 제가 그때 우리 그 학번 얘기 잠깐 나왔을 때 내가 대학 1년 늦게 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형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어린 나이에 다른 애들 다 대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럴 텐데 돈 벌겠다고 네가 이제 회사 와서 하는데 막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안쓰러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중에 깨지더라도 차라리 이제 자라. 내가 이제 팀장님한테 그냥 알아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팀장님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얘가 짱구 굴리나 아니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나 이제 또 떠보려고 나한테 이제 물어봤던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되게 긴장해갖고 말을 못했었지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아 그냥 이 형님이 나를 이제 좋게 봐주셔서 그냥 좋은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자식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했던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자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완전 강사 초창기 때는 되게 많이 뭐라 했었어요, 학생들을.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도 이제 약간 이제 학원에서 저는 좀 약간 무서운 이미지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때는 무서운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무서웠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학생이 여기서 자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막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그냥 책상 바로 차버렸어요. 그때 좀 그렇게 했었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험악하게 했었어.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긴장을 해서 잠을 못 잤어요. 긴장을 해서.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잘 수도 있죠. 줄 수도 있죠.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줄 수도 있죠.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졸면은 좀 아깝잖아. 시간이. 그리고 수업 시간에만 안 자도 되니까. 쉬는 시간에 많이 자두세요. 아직 이제 좀 멍한 것 같은데 지인이 아직도 좀 눈빛이 멍한 것 같은데. 야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숫자 몇 개야? 봐봐 세질 못하잖아. 봐봐 이거 몇 개야 이거? 한 개. 이거 몇 개야? 봐봐 세질 못하잖아. 정신 아직 못 차린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간 저는 생각보다는 잠에는 좀 관대합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잘 자고 밤에 잘 자고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마저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나 이제 테스트 그만해. 지금 테스트 보는 시간 아니야. 그지 같은 거다. 내가 아까부터 일부러 봐두고 있었는데 자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미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문장의 차이점. 일단 문법적 차이점은 오형식 구조. 얘는 삼형식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얘 주어는 요 놈이죠. 둘이 주어 동사 관계니까. 그래서 책이 쉽다라는 거고 아래 거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는
나는 책이 쉽다는 걸 알게 된 거고 아래 거는 책을 잃어버렸던 책을 쉽게 발견했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적 차이가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차피 한 20분가량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가 바로 사실 여러분 잠깐 너네가 정규 수업 시간에 쓰는 독해 교재가 뭐였지? 독후감제인가? 맞나? 아니에요. 뭐지? 뭐 쓰지 너네? 그 아, 지들이 쓰는 교재도 몰라. 서브? 아닌데? 잠깐만. 뭐지? 있어? 나 이거? 아, 책이 있어요? 또 다 갖고 다녀? 그 영상. 이거 옆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 아니야. 집어넣어도 돼. 집어넣어도 돼. 그냥 집어넣어도 돼.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독해 지문이랑 비교하면 껌이죠 이거는. 껌이죠. 네. 너무 쉽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들은요. 아마도 이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 이런 거 위주로 할 거고 내용 정리할 만한 게 있다면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일단은 shapes around us라고 이렇게 교과서 5과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변의 모양이라고 나와 있죠. 본문 내용을 보면은 three shapes preach니까 세 개의 모양 정령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한번 가보시죠. There are three shapes spirits in my room. 마이크의 방에 세 도형 요정이 살고 있었는데요. Scare controlled the table, the bookshelf, and the window. scare는요, 정사각형은 사각형은 탁자랑 책장 그리고 창문을 관리했답니다. 아직 다 못 꺼냈어요? 항상 이 부분 진도 나갈 때는 요거로 꺼냈어요. 요거. 알았어. 알겠죠?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워크북이랑 분석서. 거기는 이제 자습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습 및 숙제용. 이건 수업용. 아니 지난번에 내신 대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저 이거 책으로 보는 거. 아 그래요? 이걸로 안 했어요? 그렇구나. 왜 그랬지? 자, 이게 다 응? 이게 자습서요. 네네네네. 자, 이어서 바로 볼게요. 자, 그래서 세 도형 요정이 살았는데 이제 square, triangle, circle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triangle은 당연히 이제 네모를 관장을 하겠고요. 자, 이어서 triangle은 was in charge of the hangers and the plant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옷걸이와 식물을 담당했답니다.